거울을 가린 채 죽어간 남자 울산 열사병 사망 사건의 전말. 여러분,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아마도 에어컨이 시원하게 가동되는 집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원한 안식처가 누군가에게는 숨막히는 가마솥이 되고 가장 익숙했던 거울이 공포의 통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울산의 한 평범한 빌라. 단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수사진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괴했습니다. 집안은 냉기가 감돌 정도로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마치 뜨거운 불길 속에서 고통받은 듯 붉게 타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울산 거울 봉인 사건이라 불리는 그 서늘하고도 뜨거운 비극의 전말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유독 습하고 더웠던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오래된 빌라 3층, 그 복도에는 며칠 전부터 미세하지만 분명한 악취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그저 무더운 날씨에 음식물 쓰레기가 방치된 것이라 여겼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냄새는 단순한 부패치를 넘어 무언가 타는 듯하면서도 비릿한 냄새로 변해갔습니다. 결정적으로 옆집 주민이 며칠째 집주인 A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에어컨 실외기가 밤낮 없이 비정상적인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열쇠 수공업자를 불러 문을 여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자신의 감각을 의심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어 방치된 현장은 여름철의 열기와 부패가 뒤섞여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뜨겁고 탁한 공기가 쏟아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달랐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온 것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마치 냉동고의 문을 열었을 때와 같은 극심한 냉기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확인한 에어컨의 설정 온도는 18도였고 강풍으로 설정된 바람은 집안 구석구석을 얼음장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안방 침대 위에 놓인 A씨의 상태는 그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바지 차림으로 침대에 똑바로 누워 있었는데 그의 피부색은 마치 끓는 물에 데친 것처럼 선홍색으로 변해 있었고 일부 부위는 화상을 입은 것처럼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법의학자가 현장에 도착해 체온을 측정했을 때 이미 사망한 지 사흘이 지난 시신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내부의 온도는 40도에 육박하는 상태였습니다. 겉은 18도의 냉기로 가득한데 속은 40도의 고열로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사인인 열사병의 전말이었습니다. 에어컨이 가동 중인 방 안에서 열사병으로 죽는다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의 첫 번째 미스터리였습니다. 수사진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집안의 풍경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경찰들은 무언가 위화감을 느꼈는데 곧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거울이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화장실의 큰 거울부터 화장대의 거울, 신발장의 전신 거울, 심지어는 작은 손거울과 탁상용 거울까지 단 하나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두꺼운 검은색 쓰레기 봉투로 덮인 뒤 청테이프로 빈틈없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거울들 속에서 무엇인가가 튀어나오는 것을 막으려 했거나 혹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A씨의 행적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가 죽기 전 한 달 동안 심각한 신경쇠약 증세를 보였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평소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는 어느 날부터인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 내가 고개를 돌렸는데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다는 등의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공포는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 집안의 모든 창문을 암막 커튼으로 가리고 외출을 삼갔으며 급기야 모든 거울을 검은 비닐로 봉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인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울은 문이다. 그가 이쪽으로 넘어오려 한다. 내가 차가워지지 않으면 그가 내 몸을 태워버릴 것이다. 이 기괴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우리는 A씨의 사주와 그가 살던 터의 기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A씨는 태어난 날의 천간이 병화로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같은 뜨거운 기운을 타고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주 구성상 이 화기를 식혀줄 수의 기운이 극도로 부족한 조열한 사주였습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성격이 불같으면서도 내면에 억눌린 열기가 많아 환경적으로 수기가 보충되지 않으면 신체적인 고통을 겪기 쉽습니다. 문제는 그가 살던 빌라의 위치였습니다. 풍수지리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과거에 커다란 연못이나 늪지대였으나 개발 과정에서 강제로 물을 메우고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수기를 억지로 막은 땅을 원기가 서린 악토로 봅니다. 땅 밑에 갇힌 수기가 위로 솟구치지 못하고 썩어 들어가면 그 위에 사는 사람의 양기를 갉아먹게 되는데 화기가 강했던 A씨는 자신의 뜨거운 기운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생명수조차 땅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특히 거울은 풍수적으로 물의 성질을 가진 매개체입니다. 거울이 가려졌다는 것은 A씨가 자신의 화기를 식혀줄 유일한 통로인 거울조차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했음을 의미합니다. 거울 너머에 있는 존재가 자신의 화기에 이끌려 거울을 통해 현실로 나오려 하자 그는 본능적으로 거울을 봉인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통로가 막히자 발산되지 못한 그의 사주적 열기는 갈 곳을 잃고 그의 내부로 집중되었습니다. 그것이 에어컨의 냉기조차 뚫고 올라온 치명적인 고열의 정체였습니다. 무속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은 더욱 섬뜩합니다. 무속인들은 거울을 영혼의 통로이자 음양의 경계로 봅니다. 특히 화기가 강한 사람의 주변에는 그 열기를 탐내는 음적인 존재들이 모여들기 마련인데 A씨가 거울을 통해 본 것은 자신의 환각이 아니라 실제로 거울 너머에서 기회를 엿보던 그림자 귀신, 즉 영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영가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몸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에어컨을 풀가동해 집안의 온도를 낮춰 자신의 기운을 숨기려 했습니다. 귀신은 열기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울을 가리는 행위는 역설적으로 그를 그 방 안에 완전히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거울이라는 탈출구가 사라지자 그가 뿜어내는 뜨거운 화기는 그 좁은 방 안에서 대류 현상을 일으키며 오직 그의 육신만을 가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일부 의학자들은 악성 고열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언급합니다. 이는 신체의 온도를 조절하는 시상하부가 마비되어 체온이 통제 불능으로 치솟는 병입니다. 환자는 극심한 열감을 느끼면서도 뇌의 오류로 인해 오히려 추위를 느끼고 몸을 떨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환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 역시 이 병에 걸려 몸속은 타들어가는데 겉으로는 추위를 느껴 에어컨 온도를 낮췄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겪은 환각이 거울에 투영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남습니다. 아무리 고열증이라 해도 18도의 냉기 속에서 사후 3일이 지나도록 장기 온도가 40도를 유지하는 것은 물리 법칙을 한참 벗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그가 남긴 일기장의 기록입니다. 시신 옆에서 발견된 그의 일기장은 마지막 몇 페이지가 온통 검은색 펜으로 덧칠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밀 감식을 통해 복원된 문장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울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어제는 내 손을 잡으려 했다. 거울을 가렸는데도 검은 비닐 너머로 미소가 비친다. 이제는 내 몸 안에서 불꽃이 튀는 소리가 들린다.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야 한다. 내가 얼어붙지 않으면 그가 내 안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문장들은 그가 단순히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를 넘어 무언가와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사건 이후 해당 빌라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듯 이사를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공통으로 진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여름에도 자다 보면 등 뒤에서 서늘한 냉기가 느껴지는데 정작 가슴팍은 누군가 달궈진 이날을 갖다 대는 것처럼 뜨거워 잠을 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 뒤로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듯한 형체가 아주 잠깐씩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어떤 세입자는 세수를 하다가 거울 속에 자신이 자신보다 한 박자 늦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 남자가 극심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스스로를 가두고 죽어간 비극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사주의 화기와 터의 악기, 그리고 거울이라는 매개체가 만나 빚어낸 초자연적 참사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수사관들 중 몇몇은 지금도 집안의 거울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정말 나인지 아니면 나를 흉내내며 기회를 노리는 그것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거울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고개를 돌릴 때 거울 속의 여러분은 정말 동시에 고개를 돌리고 있나요? 무더운 여름밤, 방 안의 에어컨 온도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왠지 모르게 몸 안에서 뜨거운 열기가 치밀어 오른다면 주변의 거울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거울 속의 당신이 당신보다 조금 더 넓게 웃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도 서둘러 검은 비닐봉지를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울산 거울 사건의 피해자 A씨가 살던 그 빌라는 이후 재건축을 위해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철거 작업 당시 인부들은 기괴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빌라의 콘크리트 벽면 깊숙한 곳에서 수십 개의 깨진 거울 조각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조각들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집어넣은 것처럼 벽면 전체에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거울 조각들에는 예외 없이 사람의 손가락 지문이 핏자국처럼 구워져 붙어 있었죠. 마치 벽 안에서 누군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벽을 긁어댄 것처럼 말입니다. 그 땅은 이제 평범한 공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은 여름철 낮에도 유독 그 자리만 가면 한기가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원 벤치에 앉아 셀카를 찍을 때면 화면 구석에 붉은색 노이즈가 끼거나 배경에 찍힌 나무의 형상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는 현상이 잦다고 하죠. 사주는 바꿀 수 있어도 그 땅에 새겨진 기록은 지울 수 없다는 명리학자의 말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방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을 비추는 거울은 안전합니까? 밤늦게 화장실에 가 거울을 보게 된다면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선이 거울 속 깊은 곳에 닿는 순간 거울 너머에서 굶주린 채 당신의 자리를 노리던 그것이 당신의 화기를 감지하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테니까요. 거울은 당신을 비추는 도구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삶으로 건너오는 완벽한 통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며 외모를 가꾸고 자신을 점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거울 너머의 존재에게 당신의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사주에 화가 많은 분이라면 더욱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생명 에너지는 그들에게 가장 맛있는 먹잇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에 수건이라도 한 장 덮어두는 것은 어떨까요? 아주 작은 예방책이 당신의 영혼을 지켜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준비한 울산 거울봉인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기록은 어떤 식으로든 실체를 갖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거울 속의 당신이 언제나 당신의 통제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서늘한 실화 미스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밤을 지키는 작은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